혓바닥은 가장 정직한 기억의 서구라고 합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잊어도 혀는 아주 오래전의 사소한 행복까지 기억해냅니다. 문득 사무치게 그리운 맛이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동네 빵집의 크림빵,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첫사랑과 나눠 먹던 떡볶이, 다시는 맛볼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한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단 하나의 맛. 만약 바로 그 맛을 기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려주는 식당이 있다는 도시 전설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토의 얽히고 설킨 골목길, 수없이 헤맨 끝에야 발견할 수 있다는 그곳. 간판도 화려한 장식도 없이 오직 아는 사람만이 찾아갈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식당. 이름은 가모가와 식당. 낡은 격자문이 문을 열면 흙냄비에서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내음과 깊고 진한 가스오부시 향이 영혼의 허기를 먼저 달래줍니다. 이곳에는 메뉴판이 없습니다. 대신 비밀을 지키는 장인처럼 무뚝뚝한 요리사 아버지 나가레와 손님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맑은 눈의 딸 고이시가 있을 뿐입니다. 벽에 걸린 추억의 음식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낡은 붓글씨 액자가 이곳의 유일한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는 아주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음 깊이 간직한 단 하나의 음식을 단순한 재현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소환해준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이 추억의 한 그릇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따뜻하지만 엄격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의뢰는 단 한 번만 받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하나의 맛만을 찾아줍니다. 둘째, 음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당신의 기억을 아주 깊숙이 탐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봉인해 두었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가 되진 않습니다. 추억을 맛볼 순 있어도 과거의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규칙. 추억의 맛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순 있어도 그 온기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오롯이 당신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요? 이것은 잊고 있던 혀끝의 기억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밥 한 그릇이 다 비워지기 전에 펼쳐지는 아주 짧지만 영원보다 긴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과장인 켄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시골의 어머니가 부쳐주는 반찬들은 귀찮았고 안부 전화는 늘 짧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온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어릴 적 도시락을 꽉 채웠던 조금은 투박하고 달짝지근했던 그 달걀말이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요리사 나가레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주 노랗진 않았어요. 간장이 조금 들어가 살짝 거무스름했고 네모난 팬이 없어 둥근 팬에 붙여서 모양이 좀 엉성했죠. 그리고 엄마는 늘 설탕 대신 무릇을 쓰셨어요. 그 끈적한 단맛이 혀에 남았어요. 저는 그게 촌스럽다고 투덜댔었죠. 잠시 후 그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걀말이가 놓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혀끝에서 되살아난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어머니의 실루엣,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풍기던 고소한 냄새, 맛있게 먹고 힘내라 아들 하시던 다정한 목소리, 후회로 얼룩졌던 기억들이 따뜻한 추억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과장이 아닌 엄마의 밥이 그리운 아들이 되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단아한 인상의 여성 아카네는 사랑했던 연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단 하나, 그와 마지막으로 먹었던 멘치카츠의 기억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정육점의 튀김이었지만 그날의 멘치카츠는 유독 바삭하고 육즙이 가득했습니다. 그 맛은 행복의 절정이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낌으로써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앞으로 흐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탐정 고이시는 아카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정육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샀죠. 고기 잡내가 전혀 없었고 양파의 단맛이 아주 강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내일 또 와서 먹자라고 웃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가레가 재현한 멘치카츠는 그녀의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뜨거운 육즙, 달콤한 양파의 풍미.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녀는 웃고 말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슬픔에 잠식되었던 기억 속에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와 함께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멘치카츠는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찬란했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멘치카츠를 다 먹고 비로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대로 된 작별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중년 남성 다나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20년 전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집을 나온 그날 밤 허름한 식당에서 먹었던 된장국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 된장국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맛을 통해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식당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던 작은 가게였는데 된장국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두부랑 미역뿐이었죠. 그런데 국물 맛이 뭐랄까 아주 상냥했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속을 뜨겁게 데워주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고이시의 추리 끝에 나가레는 그 맛의 비밀이 구운 생선뼈로 우려낸 육수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다나카의 앞에 놓인 된장국.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20년 전 그날 밤에 외롭고 처참했던 자신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절망의 맛일 거라 생각했던 된장국은 그의 기억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은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이름 모를 식당 할머니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 절망의 밤을 버티게 해주었다는 것을. 그는 된장국을 깨끗이 비우고 처음으로 지난 세월이 아닌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모가와 식당의 불은 오늘도 누군가의 잊혀진 이야기를 위해 조용히 켜져 있습니다. 추억의 음식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혀끝의 기억으로 길고 아팠던 후회의 문장에 따뜻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용기를 건네는 작은 쉼표가 되어줍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시간이자 한 사람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 앞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했던 자신과 마주하고 가장 그리웠던 사람과 재회하며 가장 아팠던 과거와 화해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지막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허기질 때 사무치게 그리운 맛은 무엇입니까? 그 한 그릇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